방금 얘기했던 행성 분류를 그래프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뭐 이거 x축 y축 바뀔 수도 있어. 내가 여기다가 뭐 크기 아니면은 질량 뭐 위성수를 얘기를 하기도 좋고 위성수는 잘 안 나오는 물량이긴 한데 그리고 얘도 추가가 될 수 있어.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크고 그럼 얘들이랑 반대가 되는 물리량이 여기에 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x축이랑 y축이랑 서로 바뀔 수는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밀도 같은 게 와야 돼. 그럼 크기는 작고 질량은 작고 밀도가 큰 행성들이 이쪽에 자리해야 돼. 지구형 행성들. 이쪽에는 목성형 행성들이 위치하게 된다. 태양은 그러면은 다들 알고 있잖아. 태양계에 있는 딱 하나 있는 유일한 천체 아니 행성이죠. 태양은 상태가 고체가 아니야. 기체랑 되게 비슷한 상태인데 정확히 말하면 기체도 아니거든. 플라즈마라는 형태가 있어. 보통 사람들이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요즘에 교육과정에 플라스마라고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기체랑 엄청 비슷한 상태라고. 너희들이 지금 선행을 만약에 좀 한 사람이 있다면은 에너지가 많으면은 전자가 원자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걸 알 거야.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에서 엄청 벗어나려고 해서 원자핵이랑 전자가 떨어져 있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상태가 플라즈마야. 자, 그리고 기체야 기체. 딱딱한 상태는 일단 절대 아닌 거고 표면 온도가 보통 대략적으로 한 6,000 켈빈 정도 되거든? 6,000도씨. 근데 되게 낮은 부분이 이따가 배울 흑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4,000도씨 정도야. 자, 섭씨 온도로 도씨 온도랑 이렇게 큰 수치까지 가면은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 단위가 있습니다. 걔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000에서 6,000 켈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4,000에서 6,000 도씨 이렇게 얘기해도 돼. 중학교 과정에서 원래 도시, 섭씨 온도를 쓰는 게 교육과정상의 표현이야. 근데 원래 천체 물리를 할 때 물리학에서는 원래 켈빈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개 다 써준 거고. 자, 그럼 요 태양은 일단 표면을 광구라고 얘기를 해. 빛, 광구, 공구. 빛이 나는 공이라는 얘기지. 표면 봐보면은 동그랗게 보이는데 얘가 엄청 밝잖아. 맨눈으로 이거 보면 안 된다, 태양. 절대 맨눈으로 보면 안 돼. 얘는 그래서 밝게 빛나는, 밝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광구에서는 우리 두 가지를 관측을 할 수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쌀알무늬.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교재 보면 나와 있는데 쌀알무늬가 왜 생기는 거냐? 여기 봐보면은 쌀알처럼 쌀알무늬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있거든.
무조건 동그란 건 아니고 되게 불규칙해.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런 거냐? 지금 태양의 상태는 고체 같은 게 아니라 그랬어. 기체나 액체 같은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물을 끓여. 라면, 너희들이 집에 라면 먹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제 요리하시거나 그럴 때 물을 끓이면은 물에서 보글보글 기포 올라오죠. 그치? 그 기포 올라올 때 요 니네들이 이렇게 봐보면은 동글동글한 거랑 막 이렇게 보이지?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실제로 기포는 아니고 뜨거운 게 올라오고 얘가 위에서 식으면은 차가워져서 다시 밑에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뜨거운 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서 밝아 보이고 주변에 있는 차가운 부분, 내려가는 대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두워 보여. 뜨거운 게 올라가고 차가운 게 내려오는 걸 대류라고 해. 이것도 이제 2학년 뒤에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그 대류 현상에 의해서 쌀알 무늬가 보여. 표면에 얘가 고체가 아니라 기체랑 비슷한 그런 상태니까 대류에 의한 무늬다. 당연히 맨눈으로 보면 그냥 다 밝아서 안 보여. 맨눈으로 보면 실명합니다. 보면 안 돼. 자, 그리고 지금 쌀알 무늬에서 대류가 내려가는 부분, 차가운 부분은 어둡게 보인다 그랬어. 근데 또 태양 표면에 있다면은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은 자기장이 떼진단 말이야. 자, 요것도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는 거 원래는 이거 물리학 알아야 되는 거야.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전하를 띄고 있는데 물리학 아니라 니네들 저기 뭐냐 중간 때 봤던 거 2학기 대상 2단에 나오는 거 전류에 의한 자기력 이거 생각해주세요. 자기장이 생겨. 이 뭐냐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기장이 막 생기는데 자기장이 뭐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근데 자기장이 생기면서 얘들 전하가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거 기억나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힘을 손바닥 방향으로 이렇게 받는 거. 그래서 요 물질들이 위쪽으로 못 올라오고 아래쪽으로만 내려가는 힘만 받아서 뜨거운 애들이 없어. 내려가는 애들만 있어. 그럼 차가운 애들만 있겠지. 여기서 그 차가운 애들의 온도가 4000켈빈이거든. 지구로 따지자면 개 높은 거지. 태양에서나 낮은 거라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비교적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어서 어둡게 보여. 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맨눈으로 보면 그냥 개발다. 필터를 다 끼고 빛을 충분히 적게 했을 때 어둡게 보인다는 거거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가 왜 생기는지 그럼 얘기했었지.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기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수는 증가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너희들이 헷갈리느냐? 흑점이면 온도가 낮아? 그럼 흑점이 많다는 거는 태양 온도가 낮은 거니까 태양 활동이 둔한 거겠네 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부분 거기 온도는 낮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온도는 조금 높아져.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 자, 참고로 태양 크기는 반지름으로 따지자면은 이거 지금 너무 크게. 일곱 개 정도? 이 정도로 그랬네. 태양 이만하다고 치면 지구 요만하거든? 지름이 109배야, 109배. 지구에. 108배 정도. 엄청나게 커. 그랬을 때, 왜 지었냐, 씨.
여기 우리가 보이는 이 동그란 부분이 광고. 너희들 어릴 적에 만약에 초등학교나 이럴 때에서 태양 그리면 너희들 보통 막 이렇게 그렸지.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렸지. 왜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면 보여. 빛이 이렇게 되는 게 보인다고. 빛이 뻗어나오는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이런 게 있어. 그게 이제 태양 대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태양 대기에 뭐가 있느냐? 일단 되게 멀리까지 뻗어나와 있는 밝은 부분이 있어. 너를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지. 바이러스 이렇게 생긴 거. 무슨 바이러스? 얘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냐면은 태양에 있는 얘들이 코로나거든. 이거 모양 닮아갖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멀리까지 뻗은 진주색 대기입니다. 진주색이라고도 하고, 진주색이면 진주니까 흰색 같은 거지. 백색, 청백색 대기. 너도 얘기를 해. 진주색. 이 코로나는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도가 100만 켈빈 이상이야. 100만 도씨 이상이야.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냥 엄청 고온이다 정도. 왜 안 나오냐면은 얘들아 이거 코로나 온도가 왜 높은지 너희들이 밝혀내잖아? 그럼 잘하면 노벨상 받을 수도 있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지. 진주색, 백색, 청백색이라고 쓰자. 청백색이라고 해. 온도가 높으면은 푸른색 계열에 가까워지거든. 그게 아니면 백색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말고 코로나는 멀리까지 이렇게 뻗어나온 거라 그랬어. 근데 태양 표면이 이렇게 주변이 얇게 보여. 되게 얇게 보여. 막 너희들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진짜 얇아. 그거를 채층이라 그래. 멀리까지 뻗는 게 아니라 표면 광부에 가까운 붉은색 대기층입니다. 그리고 홍염이라는 애도 있어. 염이 불꽃 염자야. 불꽃, 붉은색 불꽃이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불꽃 기둥 아니면은 불꽃 고리야. 태양이 있으면은 확 하고 이렇게 방출돼. 아니면은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기도 해. 불꽃이 확 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나왔다가 이게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플레어. 코로나나 채층이나 홍염은 카메라 사진으로 찰칵하고 찍을 수 있어. 찰칵하고 정지되어 있는 걸 찍을 수 있거든. 근데 플레어는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폭발 현상이야. 그럼 왜 이걸 대기할 때 얘기를 하느냐? 팡 하고 터지면은 이 물질들이 대기로 이렇게 흩어지거든. 그럼 그 순간을 찍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이건 사진으로 정지인으로 딱 보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봐야 이게 확실하게 딱 보여. 태양이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팍 밝아진다. 그럼 폭발이거든. 자 그러면은 태양 활동 정도랑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 썼습니다. 흑점 얘기할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일단 흑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흑점 수가 많아질 거야. 많아진다는 얘기야. 활발할수록 흑점이나 플레어나 홍염이나 코로나의 크기가 증가해. 그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 이걸 보진 못해. 왜냐? 평소에는 태양 봐보면 광구가 너무 밝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한 코로나 체증 같은 거는 태양이 있으면은 광구 없이 주변에 있는 거를 대기현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요 대기에서 나타나는 요 현상, 특히나 코로나나 체증, 홍염이나 플레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우리가 지구에서 본다면은 대기일식 때나 관측이 가능해. 근데 만약에 지구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망원경 같은 걸 볼 거면은 광구 이렇게 가려놓고 촬영해야 돼. 자, 그러면은 태양 활동은 얘가 주기적으로 활발해졌다가 둔해졌다가 이걸 반복을 한단 말이야. 11년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11년 주기로 주기가 11년이라는 것은 11년이 지나면 원래 그 상태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극 대기 활발한 거,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 극 소기 태양 활동이 둔한 시기가 반복이 돼. 그러니까 태양 표면의 흑점 같은 경우도 흑점수를 통해서 흑점이 갑자기 이제 생겼다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며칠씩 지속이 돼. 길게 몇 주 정도. 그러면은 흑점 수를 보고 흑점이 많아졌네, 적어졌네로 올해는 태양 활동이 활발하구나, 올해는 태양 활동이 둔하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은 지금 여기 이건 태양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 이게 지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구에서 플레어 말도 안 돼. 활발할 때 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뭐가 있냐? 먼저 태양에서 방출돼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이라는 게 있어. 요 태양풍이 태양 활동이 이 태양에서 진짜 바람이 아니라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태양풍이 증가해. 그러면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오로라가 그래서 증가합니다.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역이 확대돼. 오로라는 원래 고위도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거든. 근데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돼. 그렇다고 뭐 중위도나 이런 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야. 자기 폭풍이 발생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세지면서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리고 그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 이런 데와의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무선통신 두절 현상이라든지 델린저 현상이 발생해요. 델린저 현상이 이런 거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자기장 얘기했지? 그러면서 자기장이 전류나 전하 같은 데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지구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런 게 태양 활동. 그 다음은 망원경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망원경이 아니라 천체 망원경.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봐보자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망원경의 목적이 뭐야? 그냥 작은 걸? 작은 거를 크게 보는 거는 뭐라 그래?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돋보기 말고 더 작은 것, 막 세포 같은 거 보는 거 현미경이라 그러지. 그럼 망원경은 뭐야?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지. 망 본다는 게 원, 멀리 있는 걸 보는 거. 천체 망원경은 근데 망원경은 망원경이야. 멀리 있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천체들을 보는 건데 첫 번째 목적은 멀리 있는 걸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 물론 태양은 제외야. 태양은 너무 밝으니까. 밤하늘에서 우리들이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별들 있지? 맘먹고 생각할 수 있어.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별이 보이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근데 우주에 있는 별들이나 우리들이 딱 봤을 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새까매 보이는데 거기에 빛이 너무 적어서 눈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천체들이 있어. 그런 거 너희 혹시 들어봤나?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허블 딥필드 이런 거 들어봤어? 이게 뭐냐면은 허블 우주망원경은 그거는 천체물리학자인데 쓰려면은 이거는 대기를 해야 돼. 나 쓸래요. 신청해놓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그걸로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하늘을 촬영해보자.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촬영해보자 라고 한 분이 계셔. 야, 뭐 미친 짓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다려야 된다고. 돈도 어마어마하거든. 그만큼 이제 유지하거나 이러려면은. 근데 해봤더니 우리가 어두운 줄 알았던 곳에 빛이 희미하게 있던 천체들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며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빛을 모아야지 보이는. 그럼 천체망원경의 첫 번째 목적은 뭐야? 작은 걸 확대하는 게 아니야. 멀리서 작게 보이는 걸 확대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들 눈으로 보면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안 보여? 어두워서 안 보여. 근데 빛은 분명히 내고 있어. 빛을 모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빛을 모으는 거를 집광이라고 얘기를 해. 몰집, 빛광.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교육과정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혹시라도 집광이라는 게 나온다면은 빛 모으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확대야. 자, 일단 빛을 모아야 하니까 천체망원경 사용할 때 서울에서 보면 안 돼. 서울에서 볼 거라도 우리 너희들 이 동네에서 보면 안 돼. 목동에 볼만한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빛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높은 곳에서 보는 게 좋아. 대기가 없을수록 대기에 의한 방해가 적거든.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서, 없다고보다는 적은 곳에서, 없는 곳은 없으니까 사실 적은 곳에서 관측을 해야 제대로 된 관측이 된다. 천체망원경 구조를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빛을 모아야 돼. 그래서 빛을 모으는 렌즈가 있어. 사실 천체망원경은 방식이 두 가지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 딱 한 가지야. 굴절망원경이라고 렌즈로 빛을 모으는 거. 실제로는 너희들 발사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임스 웹이라고 알고 있니? 딱 뉴스 나왔어. 제임스 웹 망원경. 그런 거, 허블 우주망원경 이런 거는 빛을 반사시켜서 오목거울로 빛을 모으거든. 너희들한테 기준 교과서,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 다 굴절망원경, 렌즈로 모아. 자, 그럼 앞에 렌즈가 있어야 돼. 이 렌즈를 아니, 니네 그림 그리지 마.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얘기할 거거든. 이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해. 대한다. 물체를. 그럼 현미경에서도 물체를 보는 건 대물 렌즈라고 하는데 망원경에서 물체를 보는 거는 진짜 저희 가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천체의 빛을 모으는 거야. 이 대물 렌즈가 가장 중요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천체망원경 아닌 거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대물 렌즈가 있고 이쪽에 우리가 눈을 갖다 대는 접촉감을 할 때 접이거든. 눈 안자야. 눈을 갖다 대는 접안 렌즈가 있어. 대물 렌즈는 빛을 모으는 게 첫 번째고 접안 렌즈는 그 모았던 빛을
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대로 초점을 잡으면서 확대를 해줍니다. 물론 초점 잡는 거랑 확대는 대물 렌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하는 역할이 그래. 그럼 너네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뭐냐 돋보기 어렸을 때 해봤지? 빛을 모으려면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 거리 조절해야 돼. 그치? 딱 거리가 정해져 있지. 그럼 이거 거리도 정해져 있어야 되지. 그럼 너희들 이거 대물 렌즈 잡고 저번에 잡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볼 거야? 안 되지. 이거 맨날 뭐 어떻게 과학처럼 맨날 이러고 있어. 딱 이거를 고정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고정시키려고 이어놓은 아이고 통이 있어. 이 통을 경통이라고 해. 경통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빛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천체망원경 첫 번째 목적이 확대는 아니지만 확대를 아예 하려면 그냥 점으로 보여서 안 돼. 확대도 분명히 해. 그럼 내가 여기서 김은서를 관측을 해보고 싶어. 김은서가 지금 눈을 뜨고 있나? 눈이 막 이렇게 반쯤 감겨 있나? 관측을 해보고 싶어. 그럼 김은서를 확대를 하긴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봤을 땐 요만해 보이는 거를 이따만하게 보이게 확대를 할 건데 문제는 첫 번째로는 김은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럼 너희들 만약에 니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창밖에 운동장을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씩 있어. 그럼 니네 누군지 찾을 거면은 확대해갖고 여기 어딨지? 그러니까 니네 가고 이렇게 한 명씩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찾아?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대충 이렇게 벗어와서 은서가 이쯤에 있네? 요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봐야지 하고 먼저 찾아야 되지. 그럼 맨 처음에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을 때에는 확대를 많이 해야 돼? 아니면은 확대를 안 한 상태에서 좀 봐야 돼? 확대 안 한 상태에서 봐야 돼. 그치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겠지? 그래서 요 경통이랑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 보조 망원경이 있어. 보조 망원경이라고 하고 얘 역할이 이거란 말이야. 내가 어디를 볼 건지 찾아야 돼. find. 그래서 finder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 관측 대상을 제일 먼저 탐색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배율은 낮아야 돼. 확대를 많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대신 얘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보조망원경이랑 경통이 평행해야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 이상한 거 찾아버릴 거 아니야. 자, 그럼 너네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어올 거야? 개 무거워 이거.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좋아져갖고 가벼운 것도 좀 많이 나오는데 반사망원경은 그나마 좀 가벼운데 특히 굴절망원경 엄청 무겁거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냐고. 안 되니까 설치를 해야지. 그럼 얘 땅에다 이렇게 딱 박는 게 아니라 받침대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받침대랑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가대라고 해. 밑에 받침대가 있어. 삼각대야. 문제는 가대만 있고 경통 되게 무겁단 말이야. 가대만 있고 경통 이렇게 하고 삼각대에 얹어놓으면 훅 넘어가. 안 넘어가게 뭐 있어야 돼? 이쪽에 균형 잡아주는 추가 있어야 돼. 너는 내만 모르지 아침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는 사실 대물 렌즈랑 저반 렌즈만 있으면 되거든? 진짜 역할하는 건 얘들이라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물 렌즈가 커지면 경통도 커지고 길어져야 돼. 경통이 무거워져. 튼튼해지고. 경통이 무거워지면은 균형추도 무거워야 돼. 곱하기 2로 무겁단 말이야. 그럼 얘들 무거우면 얘는 뭐 종이로 만들 거니? 얘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개 무거워. 그래서 한 번 설치를 하면은 막 몇십 분씩 걸리고 이게 보통이야. 빨리 하면 뭐 한 10분 몇 분에 하는데 그리고 좋은 거면 좋을 거일수록 갖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문대가 있지. 그치? 천문대 혹시 가봤니? 가면 천문대가 좀 작은 망원경 있다 싶으면 요 강의실만 하거든? 좀 작은. 진짜 이 연구할 때 쓰고 막 이런 거. 니네들이 천문대가 이렇게 보는 거 말고. 그럼 그런 천문대에서 있는 거는 이렇게 웅 하면은 천문대 자체가 돌아가. 우웅 돌아가. 망원경 이따만 해갖고. 천문대 가갖고 니네들이 보는 요런 망원경 말고. 이것도 니네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훔쳐가려고 그래도 들고 뛰지도 못해, 니네. 무겁고. 어른들은 들고 뛸 수 있겠지만.
얘네들 중요한 것부터 얘기했어. 얘만 있어도 되는데 다 있어야 된다. 그럼 너희들 설치할 때 얘만 있으면 되고 얘가 중요하니까 대물 렌즈랑 저반 렌즈에 있는 경통부터 설치할 거니? 말이 돼? 공중에 띄워놓을 거야? 당연히 밑에서부터 설치해야지. 삼각대 설치해야 돼. 가제를 조립을 해. 가제를 조립을 했으면 거기다가 경통 조립하면 어떻게 돼? 툭 넘어간다고. 경통은 무겁기도 무겁지만 크기도 커서 조절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균형줄을 먼저 붙여야 돼. 이해가지? 이 경통 붙인 다음에 균형 조절하고 그냥 관측할 때에는 파인더를 먼저 봐. 그래서 딱 보면은 파인더도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 가까운 데 보고 이거 평에 맞춰 놓은 다음에 얘가 여기 보면 되겠네 하고 찾았으면은 먼저 초점을 거기 찾았으면 초점 조절해야 돼. 초점 조절 나사가 있어. 그걸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을 한 다음에 관측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왜 얘기를 했니? 그래서 저반 렌즈, 대물 렌즈는 조절하는 거 아니거든? 저반 렌즈 쪽에 그냥 이렇게 레버처럼 돌리거나 하는 초점을 조절하는 초점 조절 나사가 있다. 요거 그려놓고 교재 정리를 합시다.